네. 이 시간에 또 제가 마이크를 잡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엔직타 코리아 최현진 아이비오입니다. 네. 어, 제가 오늘은 셀톡스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 셀톡스 강의는 그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조금 식상하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제품 체험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또 다른 더 훌륭한 이 다음에 셀톡스 강의를 해주실 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늘 항상 마지막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 너무 긴 시간을 하는 것보다 바로바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여러분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셀톡스이고 아무래도 저희가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다이어트로 많이 이제 처음 접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좀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희 제품 얘기, 셀톡스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 따라올 얘기가 건강이고 건강 케어고 또 이제 세포 얘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듣다 보면 왜 셀톡스가 다이어트 식품이 아닌지를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많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다이어트 제품이 아니다. 이제 이게 그냥 뭐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거는 되게 건강한 식품이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다이어트 그 저희 PXP만의 원래 이름은 PXP죠. PXP만의 강점이 있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간추려서 다이어트 식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전에 한번 제가 그 원데이 세미나일 때 제가 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때 들으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한번 제가 PT를 가지고 와봤어요. 다이어트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첫 번째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뭐 대답을 듣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다이어트를 오래 했어요. 오래 하고 또 여기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이어트 공부를 했는데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다이어트를 알면 알수록 정말 중요한 거는 살을 빼는 방법을 아는 게 아니고 살을 찌우는 방법 먼저 알아야지만 다이어트가 제대로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을 여러분 살이 왜 찔까요? 여러분 살을 빼려고 하면 일단 처음에 어떻게 하나요? 살을 빼려고 하면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일단 살을 빼야지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먹는 약을 줄이게 되더라고요. 먹는 양을 줄이게 되고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죠. 근데 제가 워낙에 운동을 좀 안 좋아했어요. 지금이야 살기 위해 합니다. 나이가 30이 넘어가니까 살기 위해 해야겠더라고요. 이 체력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어서 하긴 하지만 사실은 움직이는 걸 되게 싫어하고 신기하게 제 주변에 운동을 좀 좋아해서 좀 많이 운동한다 하시는 분들이 환자분이 많았어요. 그렇게 아프고 비만 오면 내일 비 온다는 걸 먼저 알아맞히고 할 정도로 운동을 하면 그렇게 왜 하지? 막 이럴 정도로 저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살을 빼야 되겠으니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근데 제가 몸무게가 한참 최고일 때 할 줄 아는 운동이란 없으니까 제가 뛰는 걸 이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줄넘기를 했어요. 무릎만 나갔어요. 정말 무릎만 와장창 나가서 그 이후에 괜히 계단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계단에서 굴렀어요. 그 이후로 계단 공포증 생기고 막 이래서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근데 그 다이어트가 굉장히 뭐 정석이라고 말은 하지만 더디었고 저한테는 그리고 사실 심지어는 살이 하나도 빠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제가 처음 다이어트 시작했던 게 20대 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니까 중반 때부터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술을 좀 늦게 배웠어요. 대학 들어가서 술을 배우다 보니까 늦바람이 무섭다고 막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게 너무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다이어트 시작을 했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쉬운 다이어트, 뭐 다이어트 방법 검색하면 뭐 먹어라, 뭐 마녀 주스 먹어라, 뭐 디톡스, 효소 막 이런 얘기가 엄청 많고 막 다이어트 하면은 먹는 식품들이 진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되게 바보같이 다이어트를 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막 이것저것 사서 먹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막 먹어보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크게 효과 본 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운동하고 제가 주름 깼을 때보다는 조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때보다 좀 효과가 있어서 아, 이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사람이 평생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을 내가 원하는 만큼 뺐어. 사실 그래 본 적도 없지만 장기적으로 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제일 장기적으로 해본 건 효소 다이어트. 21일 동안 효소만 먹는 다이어트를 한번 해봤는데 그때 최장으로 많이 빼봤던 것 같아요. 단기간에. 그때 얼마나 빠졌냐면 21일 동안 다이어트 그것만 먹었는데 효소만 먹었는데 5kg가 빠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데이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빠진 건데도 제 인생에서는 한 달에 5kg가 너무 많이 빠진 것에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이제 제품을 끝내고 유지를 해야지 뭐 아니면 식단 관리하면서 좀 더 빼야지라는 생각으로 식단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식단 관리하는데 다시 살이 찌는 거예요. 식단 관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이어트 식단 그 연예인들 다이어트 식단 제가 그때는 뭐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 인터넷에 다이어트 뭐 식단 검색하면 무슨 연예인이 했다 무슨 연예인 했다 엄청 많이 나와요. 그거를 막 그대로 따라했었는데 유지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엔젤타에 와서 뭐 스토리 되게 길지만 그 전부 다이어트 더 많이 해보고 결국에는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실패하고 이번 생은 글렀어요. 막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엔젤타에 왔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엔젤타에 와서 제품도 듣고 체험도 하고 다이어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살을 빼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살이 찌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엔 정보를 유튜브로 검색을 많이 하니까 정말로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어요. 뭐 운동을 하는 거, 간헐, 뭐 다이어트 이런 거 되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깨달은 건 그거 하나예요. 결국엔 다이어트는 내 몸을 정상화를 시키는 게 먼저인 거지 내 몸이 그 건강해야 되는 게 먼저인 거지 내가 어 살이 찐 이유 그리고 모르면 아무리 살을 빼도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살을 빼다 보면 사람이 머리카락이 빠지고 탈모가 오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건강이 그 면역력이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면 사람이 막 무기력해지고 머리가 빠지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영양이 부족하구나 싶어서 다시 잘 챙겨 먹으면 머리는 덜 빠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살도 오르게 되잖아요. 이게 되게 무한 반복이에요. 결국에는 사람이 신체가 원래대로 그 정상화되지 못하고 계속 겉핥기식으로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유지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엔제타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살이 쪄 있는 거는 내가 살이 빠지지 않는 거는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고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체의 바이오리듬이 무너져 있고 대사 기능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그 위에 내가 아무리 다른 뭐 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살이 찌는 원리를 알아야지 그 방법만 피하면 그리고 내가 살 뺐어. 그러면 살이 찌는 방법을 알면 그 방법을 하지 않으면 빠진 걸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감량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 왜 살이 찌는지를 알아는 게 먼저 중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살이 찌는 원리를 공부를 해왔습니다. 살이 찌는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사람이 그냥 밥 먹는다고 살이 찌지 않아요. 내 주변에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살이 막 떠있을 때 저는 어릴 때 살이 쪘어요. 사실. 제가 언제 살이 쪘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때 원인을 모르겠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이제 부모님 맞벌이를 생각하시면서 저희한테 500원짜리를 한 장 하나씩 줬어요. 그 당시에는 500원짜리 하나면 과자 한 봉지 사 먹을 수 있었거든요. 요즘은 아니지만. 그래서 과자 한 봉지 사다 먹었는데 매일매일 가다 보니까 네, 슈퍼 아줌마랑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애가 찾아오니까 그게 뭐 귀여웠는지 안쓰러웠는지 과자 한 봉지를 더 주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엄마가 안 되겠는지 일을 접으시고 슈퍼를 하셨어요. 이제 상상되시죠? 왜 살이 찌게 됐는지. 아무튼 그런 과정으로 살이 쪘어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왜 살이 안 빠지는지를 공부하게 된 이해하게 된 원리가 뭐냐면 살이 찌는 원리를 이해하면서 제가 내가 왜 살이 빠지지 않았는지 내가 왜 다이어트가 실패했는지를 그게 알게 된 거예요. 살이 찌는 원리는 사람이 밥을 그냥 먹는다고 살이 찌지 않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밥을 먹으면 뭐 탄수화물을 먹건 단백질을 먹건 지방을 먹건 에너지를 먹잖아요. 그 에너지를 먹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에선 그 들어온 영양소를 에너지로 쓰이게끔 합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쓰는 게 아니고요. 급하게 써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활동을 하고 서 있고 눈을 뜨고 말을 하고 이런 활동에 필요한 빨리 써야 하는 그런 에너지 형태는 바로 에너지로 쓰지만 내가 조금 이따가 써야지라고 하는 에너지들을 저장을 해둬요.
전 이거를 냉장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냉장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밥을 먹으면 들어온 에너지를 빨리 쓸 건 빨리 쓰지만 저장을 해둬요. 이 빨리 쓸 거 빨리 쓰고 그 다음에 써야지라고 하는 거를 냉장고에 저장을 해놓고 좀 더 있다가 써야지 하는 걸 냉동고에 저장을 해놔요. 여러분 냉장고, 냉동고 차이가 뭔가요? 냉장고에 있는 거는 내가 조만간에 빨리 먹을 음식들을 넣는 거잖아요. 뭐 야채 이런 거를. 냉동고는 뭐예요? 가끔 냉동고 정리해보면 이게 언제 있었던 거지라고 하는 것도 나타날 정도로 좀 오래 저희 엄마 아빠는 냉동고를 시간이 멈추는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즘 냉동고에는 조금 있다가 에너지를 먹을 음식들을 보관을 해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음식을 빨리 쓸 에너지를 먼저 빨리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써야지라고 하는 걸 냉장고에다 보관을 해요. 쓰기 쉬운 형태의 에너지를 보관해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있어서 써야지라고 하는 걸 냉동고에다가 보관을 해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요즘 사람들이 어때요? 요즘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식습관이 어떻대요? 자주 먹는다고 하잖아요. 간식. 그걸 많이 먹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냉장고에 있는 에너지를 쓰고 그다음에 냉동고에 있는 에너지를 쓰고 그걸 다 쓰는 시간이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제가 잠깐 커피 한 잔 마실게요. 급하게 제가 아침에도 급하게 왔는데 제가 사실 이걸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오는 바람에 잠시만요. 하여튼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 쓰기 쉬운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사람이 또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을 6시간을 공복을 줘야 돼요. 6시간 공복을 줘야지 내가 들어온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원래 저장해둔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계속 음식을 먹으면 그 에너지를 저장해놓은 에너지를 쓰기도 전에 에너지를 계속 저장을 해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쓰기 쉬운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그 쓰기 쉬운 에너지 형태로 저장해 놓고 그리고 냉동고 저장된 음식까지 다 쓰게 되는 시간이 6시간이에요. 그 사람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시간까지 6시간 정도 텀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시간 중간중간 계속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냉장고에 있었던 것도 꺼내서 써야 되고 냉동고에 있던 것도 꺼내서 쓰려고 하다가도 또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들어올 음식을 빨리 또 분해해서 빨리 쓸 걸 또 빨리 쓰게 하고 그리고 저장할 거 저장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몸에서 잉여 에너지가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면 계속해서 중간에 음식을 먹거나 아니 한 번 먹을 때 굉장히 많이 먹거나 굉장히 많이 먹어서 저장 자체를 이미 과하게 했는데 또 음식이 그 다음 6시간 이후에 먹었다 해도 이미 쓸 걸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게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몸에는 계속해서 잉여 에너지가 남게 됩니다. 그 잉여 에너지가 계속 남게 되는데 그 잉여 에너지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몸에는 지방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잉여 에너지가 이 형태에 있을 때에는 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 운동하고 그리고 조금 공부 시간을 갖게 되고 하면 이 잉여 에너지까지 쓸 수가 있는데 이 잉여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또 음식을 먹고 또 음식을 먹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지방으로 저장이 되고 한 번 지방으로 저장된 이 잉여 에너지는 체지방은 원래 있었던 형태보다 훨씬 더 빼기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7배 더 빼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살이 빼기 힘든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공복 상태를 견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루에 꼬르륵을 3번 듣는 게 중요하다 말을 하잖아요. 그 꼬르륵이 결국에 뭐냐면 내가 살이 빠지는 그 소리인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이어트 하다 보면 입이 터진다고 하잖아요. 다들 한 번씩 겪어보실 거예요. 저도 다이어트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오늘은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입이 터진 날이 있어요. 입이 터진다고 표현을 되나요? 입이 터진 날이 있어요. 오늘은 진짜 이거 꼭 먹어야겠어. 그래서 잘 참아오다가 하루 막 터지면 다음날 후회할 거 알면서도 이걸 꼭 먹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사람이 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입이 막 터져가지고 막 이것저것 먹어요. 후회할지언정.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입이 터진 그 날은 내가 사실은 살이 빠지는 날인 거래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람의 몸은 원래를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몸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어도 몸은 변화를 굉장히 거부합니다.
비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생체 리듬을 가져야 되고 또 다른 바이오 리듬을 가져야 되니까 그게 번거로운 거예요. 사람의 몸은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적게 쓰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살이 빠지려고 하니까 이 몸이 귀찮은 거야. 또 다른 뭐 에너지가 필요하고 왜 원래대로 하지 않고 얘가 원래 하던 대로 이때쯤엔 더 많이 먹어줘야 되고 이때쯤에 뭐 움직이지 말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왜 얘가 안 하던 짓을 하지 하는 신호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오늘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뭘 먹는단 말이죠. 사실은 그날 하루만 넘기면 나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터졌다 이거는 입이 터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오늘만 잘 넘기면 내일은 살이 빠져 있는 날이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참기 쉬우실 거예요. 어쨌든 계속해서 사람은 몸 안에 잉여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 그 몸에 있는 잉여 에너지가 굳고 굳고 굳어서 결국에는 빼기 더 힘든 7배가 더 힘든 지방 형태로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살이 찌는 이유는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하고 싶은 건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영상 잠깐 짧은 거니까 볼게요. 영상이냐면요. 두 번째 제가 살이 찌는 이유는 복잡한 음식을 즐겨 먹는 거. 그러니까 방금 이 음식이 여러분 어떤 걸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이냐면 혈관이 비명 지르는 짤이었나? 혈관이 뭐 그 막히는 짤은 하여튼 혈관 뭐 어쩌고 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식단을 먹을 때 탄수화물 먹고 단백질 먹고 지방 먹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식단 클린 식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본연 그대로를 먹어요. 고구마를 고구마로 먹고 계란을 계란으로 먹고 닭가슴살을 닭가슴살로 먹어요. 뭐 평소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영양소들을 복잡하게 아까처럼 막 이것저것 섞고 튀기고 소스를 뿌리고 하는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 햄버거도 튀겨 먹는다면서요. 어쨌든 이렇게 복잡한 조리 과정을 겪어서 음식을 만들면 몸에서도 그 복잡한 음식을 복잡해해요. 그러니까 몸에 들어온 이 음식을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이걸 다 분해해가지고 저장도 하고 쓸 것도 쓰고 해야 되는데 이 들어온 음식이 너무 복잡한 거야. 뭐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몸은 에너지를 최소화로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몸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그냥 그대로 쭉 놔버리는 거예요. 분해하지 않아요. 몸에서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정크푸드 이렇게 막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그게 분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는 그냥 그대로 살이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이 내 몸에 또 살로 축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건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잉여 에너지가 내 몸에 쌓이게 되면 그 과잉 에너지가 여기저기 쌓이게 되고 축적이 되고 그게 결국 내 몸에 지방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잡한 그런 음식들이 내 몸에 들어가면 그거를 분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사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것 때문에 또 내 몸에 에너지가 그 잉여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그게 또 살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내 몸의 신체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내 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뭐냐면 내 몸은 이미 이렇게 좀 망가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뭔가 몸에선 제대로 된 대사 기능을 하지를 못해요. 들어온 음식을 제대로 분해하지를 못하고 계속 지방만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신체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인데 나는 왜 저 사람은 야식을 뭐 살이 안 찌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빵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지? 그러니까 빵 조금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는 음식만 생각하고 먹는 그 환경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먹고 나서 또 이후에는 제대로 관리를 하면서 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먹었던 음식들을 제대로 소화를 해나가는 과정을 거칠지 몰라요. 나는 그냥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저 사람과 당장 나의 그 음식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은 이미 들어온 음식을 분해하는 과정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몸에서는 사람이 건강한 수면 시간은 최소한 7, 8시간을 말을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수면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일단은 당이 올라가요. 혈당이 올라가요. 혈당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 수치가 내 몸에 높아라고 하면 그러면 음식이 들어오는 것이 인슐린 작용이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그대로 에너지 축적이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내 몸에 당 수치가 정상화가 되어 있어야 내가 음식에 들어오는 거를 제대로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데 수면이 부족한 상태일 때는 내 몸에 당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걸 제대로 분해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할 때 그리고 휴식이 부족할 때 그래서 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자는 것도 휴식하는 것도 내가 몸 키우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내 몸에서는 결국에는 신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반복적인 다이어트와 그리고 반복적인 요요. 여러분 다이어트하고 요요가 오고 다이어트가 오고 요요가 오고 이걸 반복하면 결국에는 빠지지도 않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몸에서 그렇게 신체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들어오는 음식을 제대로 분해하는 대사 기능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열을 먹으면 그래도 열을 했어. 근데 좀 망가졌어. 그럼 열을 먹으면 팔을 했어. 근데 더 망가지면 열을 먹으면 3밖에 못하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정말 조금 먹어도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지? 어떤 텀을 두고 먹지? 내가 공복을 하루에 얼마나 느끼면서 밥을 먹지? 내가 한 번 먹을 때 어떤 음식의 구성으로 먹지? 얼마큼 양을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드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살이 쪘다는 거는 이미 내 몸의 기능이 저하됐다는 거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미 내 몸이 망가진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상화를 시키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가 먼저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몸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정상화를 시키는 과정을 하는 거를 셀톡스라 말씀드린 거 저희 제품을 드시는 과정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내가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은 거를 내 몸에서 분해를 하고 에너지로 하고 이제 하는 과정들을 주로 하는 게 이제 인슐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슐린 기능이 청소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소기 기능이 내 몸의 청소기가 인슐린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들어오는 거를 막 분해해서 쓸 때 쓰고 내보낼 거 내보내고 하는 그런 청소 기능을 하는 게 인슐린인 거예요. 근데 그 인슐린이 막 작동을 해요. 청소기가 막 작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6시간을 텀을 두고 나서 음식을 먹으면 청소기도 6시간을 쉬었다가 또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 또 청소기 가동합니다. 또 음식을 점심시간 먹었어. 그러면 들어온 음식을 또 분해하고 그리고 배출하고 하는 청소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6시간 쉬어요. 저녁 시간을 6시간 쉬고 나서 또 저녁 시간 되면 밥을 먹으면 또 그 청소기가 또 가동을 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정상적인 패턴. 근데 이게 기능이 무너지는 거야. 중간에 또 간식을 먹고 또 옆에 뭐 누가 과자 먹으니까 과자 좀 먹고 점심 먹을 때가 좀 피곤한 것 같으니까 또 당 떨어진 것 같아서 단 음식 먹고 이런 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청소기가 또 가동을 하는 거죠. 중간중간 계속 청소기가 가동을 하게 되면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 과부하가 걸린 상태가 바로 몸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미 망가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중 감량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청소기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이제 그 정상화시키는 기능이 바로 셀톡스를 먹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이어트 진행을 할 때 그 식사를 멈추고 저희 제품만 드시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100%다 그렇게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식사를 멈추고 그리고 셀톡스를 드시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청소기를 쉬게 해주는 거예요. 내 몸이 이미 조금만 음식이 들어와도 이 청소기가 이미 막 과부하가 되어 있어서 조금만 더 일을 많이 하면 망가질 것 같아. 이런 상태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식단 조절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거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거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 청소기를 정상화시키는 그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뭐 14일을 셀톡스를 하기도 하고 일주일을 셀톡스를 하기도 하고 5일을 셀톡스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청소기를 잠깐 끄고 잠깐 쉬고 얘를 다시 기능을 정상시키는 그 기간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셀톡스를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셀톡스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이어트 제품은 이 청소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 몸에 지방산에서 지방을 배출하는 그 기능만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빗자루를 잠깐 일시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내 몸을 막 청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제품을 먹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내가 좀 제품을 끊은 다음에 다시 살이 그 음식 먹으면 다시 살이 찌잖아요. 그거는 내 청소기는 망가진 상태로 다시 정상 작동을 할 수 있게끔 고쳐내지를 못했어요. 못한 상태로 잠깐 빗자루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이후에 다시 음식을 먹으면 그 분해하는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살이 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내 몸에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이거는 사실 영양제로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찾아보면
이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섭취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 상태로 먹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분해해서 내 세포에 바로 흡수를 해서 바로 에너지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을 내가 만약에 퍼즐이 있어요. 이 퍼즐을 다른 건강기능 식품이나 다이어트 식품은 이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먹어서 내 몸에서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거라면 저희 셀톡스 제품은 PXP 제품은 이 퍼즐을 완성된 상태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이거를 완성시킬 기능을 하지 못해도 제대로 대사 기능을 하지 못해도 완성된 상태로 먹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기대 효과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런 영양소들을 우리 몸에 그대로 흡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품인 거고 여기 옆에 작게 보이는 것처럼 이게 파란색이 세포막이에요. 이 파란색이 세포막인데 이 세포막을 이 연두 색깔은 일반적인 다른 다이어트 식품이나 영양제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알이 크기 때문에 그 입자가 크기 때문에 이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저희 제품은 이거를 굉장히 미세하게 미세분화해서 이 세포막을 그대로 통과해서 들어가서 바로 내 세포에 필요한 데에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셀톡스의 주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셀톡스의 원리. 셀톡스 이게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가 뭐냐면 이 내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화를 시키는 게 저희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 옆에 이 글이 뭐냐면 아이돌이 그 춤을 추는 거죠. 내가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을 먹으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거를 분해해서 에너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 몸무게가 있잖아요. 각자 몸무게가 있을 거예요. 이 몸무게의 10%가 미토콘드리아 무게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리거나 정상 그 체중일 때, 건강할 때 얘기고요. 내가 나이가 좀 있어. 40대가 넘어가. 슬프게도 40대부터는 이 미토콘드리아 개체수 자체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내 몸의 10% 정도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몸무게가 50kg야 그러면 50kg는 아니지만 제가 50kg 그러면 5kg 정도가 미토콘드리아가 차지하는 키로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가 많은 거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내가 40이 넘어가게 되면 개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들어오는 음식을 에너지화로 시키는 그 과정이 많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개체 수를 늘리고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되게 통통하게 되어 있고 안에 주름이 있잖아요.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면 이 통통했던 미토콘드리아가 쭈그러지고 안에 있는 주름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주름이 에너지를 내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에너지를 내는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미토콘드리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미토콘드리아에게 영향을 주는 게 우리 셀톡스다. 네, 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슐린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는 게 또 저희 제품인 거고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넘어갈게요. 이 그림이 뭔 것 같으세요? 아, 제가 써놨네요. 내장 지방이에요. 이 쪽에 있는 이 파란색 이 수술장 같은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남자분이셨어요. 40대인가 50대가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이 개복 수술을 해야 되는 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배를 이렇게 개복 수술하고 잘라 보니까 내장 지방이 너무 두꺼워서 수술을 하지 못하겠어서 의사가 이 내장 지방을 잘라내는 거예요. 저희가 만들 때는 후린 눈으로 만들었어요. 이 내장 지방이 장기랑 섞여 있어서 내장들이 보이질 않으니까 이거를 그 드러내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장 지방이 내 몸에 있다는 거는 내가 시한폭탄을 내가 갖고 있다는 끌어안고 다닌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내장 지방이 여기에만 딱 사진처럼 배 바로 밑에만 딱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혈관으로 스며들기도 합니다. 혈관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그렇게 스며들다가 어디를 막기도 하고 그래서 옆에 써져 있는 것처럼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위험한 그리고 이 내장 지방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콜레스테롤 하면 막 그 계란 노른자 많이 먹으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계란 노른자 그런 것보다는 탄수화물 여러분 탄수화물이잖아요. 그 설탕을 많이 찌는 이유가 밀가루에다가 설탕을 많이 넣기 때문이고 탄수화물에다가 정제 탄수화물을 더했기 때문이에요. 단백질만 먹는데 살찌지 않잖아요. 근데 단백질에다가 탄수화물을 같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삼겹살 먹을 때 뭐 먹지 말라 그래요? 밥 먹지 말라고 하고 냉면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참 맛있게 먹었어라고 하는 것도 살이 찌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쨌든 이 내장 지방은 내 몸의 시한폭탄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셀톡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장 지방 레벨이 내려갑니다. 내장 지방 레벨이 높으신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저희가 인바디를 재잖아요. 그러면 20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20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이분이 24여도 20으로 나오고 25여도 20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의 레벨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진행을 해보니까 내장 지방 레벨이 12, 3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넘어가신 분들은 좀 몸무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저희가 셀톡스 진행할 때 완전 셀톡스 진행할 때 식사를 멈추고 진행하세요라고 이제 좀 그 살을 많이 빼고 싶으신 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14일, 뭐 15일, 일주일 진행을 하면 그보다 더 살이 없으신 분들보다도 체중 감량이 적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60kg이신 분을 14일 진행했던 때 한 10kg 빠졌어. 그러신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한 그보다 20kg 더 많아. 80kg인데 14일 지나가니까 5kg도 안 빠졌어. 가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이 뺄 게 이렇게 많은데 왜 14일 동안에 5kg밖에 안 빠졌지? 사실은 여러분 14일 동안 다른 다이어트 제품 먹을 때는 그보다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사실. 왜냐면 당장 필요한 거 지방만 빼내다 보니까. 근데 셀톡스는 그렇게 하는 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대사 기능을 정상화를 시키고 청소기를 고치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있는 분들은 이 셀톡스가 몸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얘는 지금 살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거 시한폭탄을 먼저 걷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 지방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먼저 뺀다는 얘기예요. 내장 지방이 내려가야 이 몸에서 당장 위험한 거를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살을 빼게 하는 거죠.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살이 많다고 해서 셀떡하면 무조건 더 많이 빠지고 적다고 해서 뺄 게 없고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셀톡스는 들어가서 어딜 먼저 일을 할지를 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더 잘 빠집니다. 이 사람보다 살이 더 없더라도 더 잘 빠져요. 근데 이 사람보다 살이 더 있어. 그러니까 뺄 게 더 많아. 쉽게 말을 하면. 근데 살이 안 빠져. 그건 뭐냐면 이 몸 안에 고쳐야 할 게 손봐야 할 게 되게 많다는 거죠. 그거 먼저. 건드리는 게 저희 셀톡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셀톡스를 진행할 때 사실은 처음부터 살이 빠지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살이 빠지지 않았고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호전 반응을 굉장히 호되게 겪었어요. 호전 반응을 누군가는 막 이틀 겪고 막 3일 겪고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한 2달을 겪었던 것 같아요. 2달 동안 겪었어요. 그 완전 셀톡스 하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근데 제품 먹어서 2달 동안 셀톡 그 호전 반응 겪었는데 그만큼 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게 되게 많았던 거죠. 그거를 고스란히 다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살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원래대로 일을 하게 하는 게 이제 저희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바로 다음 장에 나오네요. 이게 제가 겪었던 호전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 약 약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두통약 드시는 분들 굉장히 요즘 되게 흔하잖아요. 저도 두통약을 굉장히 많이 먹었고 오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두통을 시작을 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약을 먹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20살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먹었거든요. 20살 넘어가면서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학교를 못 가겠는 거예요. 뭐 수업하다가 뭐 울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약을 먹고 싶지 않아서 잘 안 먹다가 너무 심해지니까 제가 병원을 갔어요. 머리를 찍어보러. 근데 머리를 찍었는데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가 머리를 그 몇십만 원 되게 비싼 걸 찍었는데도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냥 신경성이다. 쉽게 말하면 정신병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짜로 정신병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약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는데 병원 조제약을 먹었는데 제 사람이 되게 멍해지더라고요. 신경 안정제를 좀 같이 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 못 먹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약국 가서 그냥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아무거나 사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통약이 굉장히 독하거든요. 사실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독한데 저는 그 두통약을 사가지고 하루에 6알씩을 매일 먹었어요. 365일을 먹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두통약 2알 먹고 시작을 하고 왜냐면 아침 눈 뜨자마자 이렇게 머리가 아팠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두통약들이 다 제 몸에서 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다른 어떤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졌던 건데 그걸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저한테 이거는 건강한 다이어트 식이고 이거는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고 몸을 케어하는 거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호전 반응 나올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21일 효소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전 호전 반응이 없었거든요.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건강한데 다만 살이 있을 뿐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아무런 호전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졸렸어요. 졸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처음으로 호전 반응이 겪었는데 이것도 완전 셀톡스 했을 때 나왔던 것도 아니고 완전 셀톡스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살을 뺄 생각이 없었고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먹거나 아니면 아침에 한번 먹었나 뭐 빼먹으면은 한번 많이 먹으면 2번 이런 식으로 그냥 밥 먹으면서 같이 먹었었어요. 근데 먹고 난 다음에 3, 4개월 뒤에 갑자기 손등이랑 발등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후에 저보다 이제 엔젝트 사업 먼저 하신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양약을
그 병원 조직약이라든지 약국약 이런 양약을 좀 드신 분들은 보통 이제 가슴이나 등으로 두드러기로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 이거 독 빠지는 거다. 약 독 빠지는 건데 무슨 약을 먹고 있냐 이렇게 먼저 그냥 점쟁이처럼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두통약도 먹고 있었고 그때 피부과도 먹고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그 약성분들이 다 몸에 쌓여져 있던 거고 이걸 빼내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드리더라고요. 해주시더라고요. 이 상태로 제가 2달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이때 제가 포르테 팩을 하면서 포르테 열심히 먹으면서 팩도 하면서 그렇게 관리했더니 지금은 흉은 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살이 빠진 거죠. 이거는 완전 셀톡스를 하고 나서 직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독소 한번 빼고 나서 제가 그 이후에 완전 셀톡스 했어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독소 빠졌으니까 이제 살 빠지겠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약간 반신반의긴 했지만 내 인생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저도 무슨 고객인 것처럼 했네요. 고객처럼 내 인생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완전 셀톡스를 장기로 하진 않고요. 5일씩 해가지고 제가 끊어 했어요. 근데 그렇게도 전 효과를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독을 성분을 빼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살이 뺐던 거고 이거는 얼굴 왜 가렸냐면 둘 다 몰카였어가지고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이걸 파트너가 찍어준 거예요. 파트너가 하여튼 찍어줬어요. 그리고 보내줬어요. 제가 나 살 안 빠진 것 같다 말했더니 무슨 살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이러면서 만들어줬어. 보내줬어요. 근데 얼굴이 좀 이상해서 제가 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게 와서 이제 초창기였던 거예요. 초창기 때. 누군가는 이 사진 보고 별로 달라진 거 없네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고무줄 말고는 치마를 입지를 못했었거든요. 어쨌든 네, 이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 엔드타 오고 나서 초반인 거고 지금까지도 계속 관리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셀토스를 꾸준하게 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발이랑 손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게 제가 나이가 막 있는 것도 아니었고 몸에 굉장히 막 그 안 좋은 걸 막 즐기는 스타일도 아니었는데 막 염증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약 독이다, 이게 염증 빠지는 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되게 염증이 잘 생기는 스타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셀토스를 계속 챙겨 먹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지금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셀톡스 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장기적인 셀톡스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밥 먹으면서 제품 먹고 있는데 몸 안에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쌓이거나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지 관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빠지게끔 관리를 더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건 좀 더 파이팅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는 제품을 드신 분들이 후기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을 처음에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뭐 살이 빠지면 꼭 살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이분들도 사실 그걸 기대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빠질지 몰랐고 이렇게까지 건강하게 빠질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한 고객분은 여기 사진은 없는데 한 고객분은 다이어트를 되게 많이 경험을 하셨고 또 이 셀톡스가 뭐 생소한 거기도 하고 또 이렇게 후기들도 막 있고 하니까 믿져야 먼저 마지막 생각하고 한번 구매를 해서 드셔보신 건데 저희가 이제 그분한테 전달을 할 때 약간 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으니까 왜냐면 계속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빠지면 환불해 드릴게요. 이렇게 약간 좀 강하게 사실 그렇게 말 쉽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고객분이 그거를 꺼리 삼아 진짜 안 빠지면 내가 따져야지 생각으로 찍어두신 거예요. 사진을. 앞에 옆에 뒤에 사진을 찍어두신 거예요. 안 빠지면 따지려고. 근데 14일 동안에 그분이 뒤태가 진짜 남들이 다 알아볼 정도, 뒷모습 보면 못 알아볼 정도로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살이 쪘었는데 이렇게 살이 빠졌다 이러면서 뒤태 봐라 이거 같은 티인데 티 같은 걸 입고 찍어주셨거든요. 같은 티인데 지금 몰라보겠다 이러면서 사진을 막 찍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식으로 고객분들이 먼저 사진 찍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분들이 다 너무 예쁘게 빠졌어요. 얼굴선이 너무 건강하게 빠졌어요. 또 아이가 먹었는데 그 여기 남자아이 사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어머니가 살을 빼려고 제품을 먹었는데 먹은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제품을 좀 이해를 하고 싶으시니까 강의를 좀 들어보신 거예요.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이거는 나도 먹지만 우리 아이도 먹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500ml 물병을 드리잖아요. 거기다가 물병에다가 이제 PXP를 타고 난 다음에 한 잔씩 종이컵 한 잔 정도를 아이한테 먹였대요. 근데 그 이후에 아이가 원래는 3개월마다 감기가 계속 걸렸었는데 그것도 많이 가라앉고 태어나면서부터 신장 기능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그 기능이 병원에서 이제 완전 완쾌 판정을 받았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진짜 그 완쾌 판정 받았다는 진단서 가지고 회사에 찾아오신 적도 있어요. 감사하다고. 근데 그랬던 사례들이 있고 이 아이는 이제 지금도 계속 먹고 있는 거죠. 제품을 계속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뭐 아토피였던 그 분이 이제 효과받은 사진 이런 사진들은 다 고객분들이 드시고 나서 이제 후기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분은 다이어트 대회를 저희가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이어트 대회를 할 때 그 이분이 효과를 보신 사진인데
왼쪽에 보시면 이 동일 인물입니다. 저 배와 옆에 있는 사진은 같은 인물이에요. 네, 이분이 살을 빼가지고 이분 때문에 여기 가족분들이 다 제품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워낙에 빠진 것도 빠진 건데 여기 원피스 입고 계신 분의 언니분이 병원에서 일을 하세요. 근데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동생이랑 멀리 살아요. 동생은 전라도에 살고 언니는 서울에 사니까. 근데 잘 못 만나다가 이제 동생이 살을 빼고 나서 신나다는 사실 내가 좀 살이 많이 빠지고 예뻐지니까 진짜 예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니한테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품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언니도 같이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언니가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그 10살 동안 이분도 참 많이 빠졌지만 그 언니분도 10살 동안 12kg가 빠졌어요. 사실 1차보다 2차가 더 많이 빠졌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토스가 들어가서 건강 케어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해요. 뭐 100% 제가 컴퓨터가 아니라서 뭐 들여다보고 이렇게 본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호전 반응들을 보고 이제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처음 드셨을 때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엔 1차는 10일 했어요. 10일 동안은 살이 빠지기보단 호전 반응도 되게 심했고 살이 빠지기 되게 더딘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이분이 10일까지만 하고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멈췄는데 동생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예뻐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도 한 번 더 해야겠다 생각. 동생을 보고 자극받아서 한 번 더 했거든요. 근데 2차 할 때 14일 동안에 12kg 빠졌어요. 12kg 빠졌는데 12kg가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일하는 병원에 의사분들이 그러셨대요. 14일 동안에 11kg 빠진 것도 놀라운데 12kg 빠졌는데 이런 안색인 것도 너무 놀랍다. 아니 12kg가 이렇게 단기간에 빠지면 이런 얼굴 색일 수가 없다. 이런 피부 상태일 수가 없다 이러면서 그 의사분들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의사분들은 이런 건강, 뭐 신체 이런 거에 대해서 저보다 좀 더 잘 알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살이 빠지면 이렇게 혈색이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분도 제품이 전달되고 막 이랬던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부가 되게 좋아졌다는 사례도 있고 가운데 분이 혈압약을 원래 드셨던 분인데 한번 셀톡스 먹었을 때 이제 혈압, 당뇨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혈압약을 안 먹고 한번 재봤는데 정상 수치가 나왔다라고 찍어주신 분들이 있고 찍어주신 거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첫째가 코피가 되게 심해서 매일 몇 번씩 났었는데 저희 제품 먹고 나서 코피가 거짓말처럼 멈췄다. 그 코피에 비타민 B군이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아이를 키우진 않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저희 고객분 중에서도 셀톡스를 먹는데 다이어트를 먹는데 아이가 코피가 나서 비타민 B군이 좋다는 얘기가 언제 들었던 것 같고 눈앞에 있는 게 B12가 딱 있으니까 한번 하나를 아이한테 먹여봤는데 거짓말처럼 하나 때문에 코피가 딱 멎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방광염, 염증이 좋았다고 하시는 분이고 가운데 있는 분은 가운데 사례는 이제 갑상선에 있던 5개의 혹이 사라졌다는 얘기, 한 개로 줄어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례는 이분은 평생의 본인의 발 사이즈를 이때 처음 알았대요. 그러니까 발 사이즈가 예를 들어 만 240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부종이었던 거, 다리가 그 발이 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신었던 구두가 훌렁훌렁 벗겨졌다. 이거는 이제 평생의 발 사이즈를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올라왔던 사례인데 이건 너무 저도 놀라운 것 같아요. 71kg였던 분이 지금 57kg. 그리고 한 달 만에 13kg.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이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몸무게가 빠졌다라고 하는 거고 신기한 건 셀톡스는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유지가 돼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셀톡스 하고 나서 음식을 먹으면 1, 2kg 올라가는데 1, 2kg가 밥 먹으니까 2kg가 올라가네요. 살이 찌네요. 이게 아니고 인바디를 재보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육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게 아니고 몸이 좀 더 건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마지막 사례는 뭐냐면 저 사진 있잖아요. 저 사진이 신체 어디 부위예요? 어디일까요? 그게 어디게요? 21일을 여기 있었어요. 어디냐면 허리예요. 허리. 허리, 여성분의 허리예요. 이 허리에 호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쪽에 허리 쪽에 염증이 계속 생기셨대요. 염증이 계속 생기니까 계속 이제 호수 넣어서 주사기 넣고 염증 빼고 주사기 넣고 염증 빼고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나 옆구리 쪽을 이렇게 도려내 달라라고. 여기 계속 염증이 생기니까. 근데 의사가 오히려 말리는 거죠. 40대 아직 젊고 여자분한테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를 이렇게 흉을 내려고 하냐. 그냥 의사분도 그런 거죠. 이제 생기면 빼내고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안 되겠다. 나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려내는 수술 날짜를 잡고 나서 이건 너무
제 운이 그 기회 그 뭐지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수술 날짜 잡고 나서 일주일 전에 저희 제품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고 나서 제품을 드셨는데 여기 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7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지금 셀토스로 치유가 돼서 병원 입원 날짜를 취소하고 병원 떠나고 있어요라고 사진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염증 케어가 됐다는 사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제품에 대해서도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살이 찌는 이유, 내 몸이 무너지는 이유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식습관이 무너지고 신체 밸런스가 깨지고 내가 내 몸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안 좋은 식습관으로 안 좋은 다이어트 방법을 계속 한 것 때문에 바이오리듬이 깨지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하는 거는 셀토스를 먹는 과정에서 고쳐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휴식이 부족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당 수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셀토스를 계속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건강한 식습관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가끔 그러신 분 계세요. 저도 약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셀토스가 앞에 있으면 이 제품을 믿고 내가 저걸 먹으면 살이 빠질 거고 저걸 먹으면 건강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돌아서는 막 이렇게 먹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막 먹으면서 그래 내가 맘만 먹고 셀토스 하면 살이 빠질 거야. 맘만 먹고 셀토스 하면 건강해질 거야. 그러면서 막 관리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 내 몸에 안 좋은 거 계속 더해지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기를 고장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반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좋지가 않은 건데 어쨌든 위에 있는 식습관, 밸런스, 뇌물, 대사기능 이거는 셀토스를 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수면 부족, 휴식 부족, 반복적으로 살찌고 빠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는 나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페이지를 넣었고요.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내가 왜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다이어트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기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기를 처음에 한 며칠은 해요 한 일주일 해요 그리고 한 보름도 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달 돼도 살이 좀 움직이지 않는다 키로수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되게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한 달이나 이랬는데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흔들려요. 그럼 다이어트 막 조언도 구하고 유튜브 찾아보면 3개월은 하래요. 그래서 3개월까지 어떻게 꾸역꾸역 할 수 있어요. 근데 3개월 했는데 제가 그때 줄넘기와 소식으로 제가 얼마가 빠졌냐면요. 3kg. 진짜 조금도 안 빠졌어요. 진짜 조금도 안 빠졌어요. 전 무릎 나가도록 줄넘기 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근데 어쨌든 진짜 과도하게 그렇게 양 조절을 해가지고 하는 건 사람이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지금 생각하면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사 기능이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방울토마토 생으로 먹어도 괜찮고 나 매일매일 닭가슴살 먹어도 괜찮고 나 이제 양념 내고 하나도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일단 내가 가져야 되는 식습관이 첫 번째는 뭐냐면 메뉴 제한은 두는 게 아니고 양 조절만 일단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맨날 과식하면서 하루에 꼬르륵 한번 듣지 않고 내가 점심 먹고 음료수 먹고 저녁 먹고 야식 먹고 저녁 먹고 과자 먹고 막 이렇게 했었던 거를 내가 조금은 양 조절을 해보는 거죠. 내가 점심을 좀 적게 먹어보고 간식도 좀 두 번 먹을 거 한 번 먹어보고 이렇게 내가 좀 배를 채우는 그거를 좀 줄여보자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내가 좀 음식 먹는 거 양을 줄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는 이왕이면 건강한 식단으로 먹는 거죠. 이왕이면 자연식을 먹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식단에 튀긴 음식 이런 거보다는 자연 그대로 음식을 좀 먹으려고 하고 내가 한 번 먹는 음식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나트륨까지 내가 영양 밸런스가 맞는 음식을 먹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탄수화물만 먹는다고 단백질만 먹는다고 지방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양의 불균형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또 불필요한 영양을 또 막 요구를 해요. 그리고 제가 나트륨 써놨잖아요. 나트륨이 중요한 게 왜 다이어트 할 때 사람들이 김치 잘 안 먹으려 하잖아요. 김치 먹으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러는데 나트륨이 되게 부족해. 왜 저염 다이어트 한때 유행했었죠? 나트륨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저염 다이어트를 하려니까 저염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다이어트 할 때는 물을 많이 먹으래. 그래서 물도 많이 먹어요. 그러면 내 몸에서는 이 나트륨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을 계속 먹게 되면 오히려 탈수가 올 수가 있어요. 오히려 빈혈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내 몸의 미네랄, 그 나트륨을 유지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어쨌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플러스로 비타민, 미네랄, 나트륨이 포함된 영양 밸런스가 맞는 식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이고요. 내가 두 번째 단계까지는 할 수 있겠어 이제 내가 왜 웬만하면 건강식으로 먹을 수가 있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3단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냐면 이왕이면 재료 선정을 할 때 유기농을 선정을 하는 거죠. 이왕이면 항생제가 안 들어간 이왕이면 농약을 치지 않은 이왕이면
동물들도 스트레스가 받는 것이 사람한테 그대로 옮겨져서 좋지 않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동물복지, 이왕이면 안전한 재료. 이거를 이제 이런 요리를, 재료들로 요리를 해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단계죠. 이렇게 하면 내 습관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셀떡스로 건강해진 몸을 내가 유지를 하는 거예요. 가끔 고객분들 만나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셀떡스로 내가 먹어요. 그 살을 빼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끝난 다음에도 계속 유지가 되나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셀톡스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먹은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셀톡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몸을 원래대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뭘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만든다거나 뭘 먹어도 나는 5 사이즈야 이런 몸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기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뭔가를 먹었을 때 그거를 제대로 대사기능할 수 있게끔 청소기를 고쳐주는 것까지 하는 게 이제 셀톡스예요. 저희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 청소기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저도 지금 계속 제품 먹는 거예요. 셀톡스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청소기가 또 과부하 걸리도록 제품 먹으면서 또 정크푸드 먹고 또 야식 먹고 또 술 먹고 막 이러면 결국에는 또 얘가 과부하가 되겠죠. 청소기가 과부하가 되고 또 내 몸의 밸런스가 깨지고 대사기능 무너지게 되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셀톡스가 하는 역할은 내 몸을 영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완전 그 완전체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0으로 만들어주면 이거를 또 0으로 유지하는 거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건데 고객님의 몫이에요. 이왕이면 제품 계속 드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내가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거 나의 노력. 그 노력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이제 코칭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전달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뭐 제품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이거는 저는 계속 그냥 대놓고 말씀드려요. 그냥 꾸준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살이 쪘다는 거 내가 몸의 밸런스가 무너졌었다는 거, 내가 대사기능을 무너졌었다는 거, 그거는 내 몸이 이미 조금은 손상이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품을 꾸준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세포의 재생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세포는 한 번 태어나면 평생을 내가 태어날 때 가졌던 세포를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신체별로 뭐 부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세포 재생 주기라는 게 있고 이 세포는 분명히 죽습니다. 그럼 새로 태어난 세포, 또 새로 태어난 세포, 또 새로 태어난 세포를 계속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제품이 또 하는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꾸준하게 드시기를 권을 해요. 그리고 세포는 자기가 태어나면 똑같은 걸 5개를 복제하고 살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을 계속 건강한 세포를 유지하게끔 하는 것도 또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객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의 필요성과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끔 하는 거 여기까지가 저희가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급하게 만들고 급하게 오느라고 제가 초반에 좀 많이 헤매긴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들도 귀한 시간 이렇게 저녁 10시에 모이는 거 쉽지 않은데 지금 참가자분 100분이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좀 준비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해드리고요. 다음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그러네요. 결국엔 또 다음이 있네요. 결국엔 다음이 네요 제가 처음에 셀떡스 많이 하시니까 이 다음에 분명히 다른 스타가 나오실 거고 그분이 셀떡스 강의하실 거라 말씀드렸는데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한 번 더 만회하는 기회를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들어주 감사하고요. 맞아. 어차피 저녁 시간 늦은 시간이라 제가 한 개만 더 팁을 드리자면 포르테를 주무시기 직전에 한 잔을 드시고 주무시면 좋대요. 동안 관리 좋다 하더라고요. 동안 관리 좋대요.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성장판 있죠? 성장판을 자극하는데 이 포르테가 좋은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왜 어린 친구들이 먹으면 성장 발육이 되게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 키가 잘 큰다 하는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주무시기 직전에 포르테 한 잔을 그 한 포를 타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드시면 내 성장판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성장판이 자극된다는 거는 여자분들한테 주는 약간 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약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동안 관리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포르테 한 잔 딱 타가지고 드시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또 여러분 사업에 도움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도움되는 강의를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칠게요. 응하십시오.